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입니다. 그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검찰 법무부 소식 하루만 안 다루기로 하겠어요. 네. 이걸 안 다루면 왠지 집에 가서 좀 뭔가 빠진 듯 하실 건데 오늘 하루는 안 다루는 걸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뉴스인데 지금. 아니 그것만 뉴스입니까? 다른 중요한 뉴스 많아요. 너무 안 아쉽네요. 다룬다고. 민생 소식을 좀 많이 다루자고 네. 오늘. 안 다룬다고 굳이 거론을 함으로써 예. 더 주목을 받게 하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이 얘기만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네. 예. 아 그러겠죠. 네. 자 오늘은 민생 소식이 많다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먼저 화산이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네. 뭐 3단계 격상한다, 아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선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말씀이 좀 애매하네요. 이게 3단계 집중할 시기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후에 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운을 네. 남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단장의 경우는 정례 브리핑에서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다. 그러니까 당분간 목표는 이 상태에서 계속 버티면서 확진자 수를 줄이고 네. 하다 안 되면 나중에 하겠다. 그러나 1차 목표는 격상 없이 억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셈이죠. 네, 그러나 때가 되면 과감하게 결정을 할 땐 하겠다는 게 또 옆 앞에 정세균 총리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은 지난 주말에 또는 이제 이번 주에 가짜 뉴스가 돌았단 말이죠. 곧 이제 정부가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이다. 예. 근데 그런 가짜 뉴스가 돌고 뭐 생필품 사재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맥락에는 예. 저 정부가 갑자기 뭐 3단계 격상을 하거나 할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예.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만약에 3단계 격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두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3단계 격상이 임박했다. 3단계 격상이 뭐 불가피하다. 이런 메시지를 네. 계속해서 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정반대지 않습니까? 확산을 일단은 막겠다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면 예. 3단계 격상이라는 것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 이런 들으면 의문입니다. 들을수록 헷갈려요. 네. 그런데 네. 자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방역의 필요성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닌 것은 경제 때문 아닙니까? 네, 경제적인 타격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마침 이제 국회에서 어떤 입법,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네. 뭐 경제3법이라든지 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법할 때 막 재계에서도 성명 내고 노동계에서도 성명 내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3단계를 앞두고도 음. 지금 각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예. 3단계로 올리면 영세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 한식업의 경우는 배달, 포장 이런 걸로는 수익이 20%도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문을 닫는 게 문제지만 예. 직장인 점심 대란은 어떻게 할 거냐. 아. 또 서울시 집단 감염 중에서 식당, 카페는 6% 정도다. 비중이 낮은데 왜 우리까지 닫아야 하느냐. 예. 이런 항변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 문제가 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멈출 수 없는 경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의문은 그러면 네. 3단계라는 거는 애초에 왜 있냐는 것이죠. 애초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나눴을 때 네. 결국 기준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 기준에 해당하면 단계 격상한다는데 지금 3단계 기준에 들어간 건데 사실 음흠. 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지표도 같이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일부 지표가 들어간 건데 이게
이게 뭐 반드시 기계적으로 다 결정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3단계 격상을 전제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방역 이런 것에서 더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좀 저는 의문입니다. 아유, 참 좋은 말씀인데 여전히 참 어렵습니다. 네, 그 예, 아마 정부가 확진자 수 고충이 많을 것 같아요.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를 또 참고해야 된다. 이거를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상살이가 어려워요. 결국 그게 가용병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수도권에 4개 가용병상 있고요. 아이고, 그럼 뭐 거의 다 찼어요. 네, 충북, 충남, 전북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시도에서도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예. 가용병상의 압박과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압박 이 사이에 정부가 끼어 있는 셈이죠. 자, 병상이 모자란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진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네. 검사에 투입하는 간호사 숫자도 절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의료진의 필요 문제도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간호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너무 추워 발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오늘도 검사를 위해 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건사를 한다. 그리고 이 구절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퇴근 후 롱패딩 안에 감춘 붉은 자국을 집에 와서 보니 다 놓아버리고 싶다. 네. 이 붉은 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리대를 갈 시간 또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예. 자국이 남아 있는 그것을 이제 이 글쓴이께서 묘사를 하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냐라고 예. 하는 그 한마디에 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네.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거기 간호사들한테 불평을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 임시선별검사소에 인력이 부족하다 네. 해서 모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30명이 중원됐거든요. 아하. 이것이 일종의 미담으로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었었는데 예. 미담은 확실하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한국 사회의 일각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어떤 봉사심 이런 것에 의지해서 갈 것인가. 네. 지금 현재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고충과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K방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상찬도 해봤지만 K방역은 한쪽으로는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력, 사람을 갈아넣는 쪽으로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또 인력 갈아넣기로 승부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공공의료 체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을 안 바꾸고 계속 그 내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병상도 이제 다 마비됐고 그러면은 이제 민간에 남아도는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것이죠. 네. 자, 백신 그 확보 문제 이것도 오늘 발표가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해명에 나서는 그런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내용은 지난 8일에 발표한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달 중에 화이자라든지 이쪽하고 최종 계약을 할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2, 3월에 도입이 될 것이며 네. 또 한국산 백신은 내년 말 후년 초에 공급이 될 거다. 예. 구체적인 공급 시기 등은 좀 미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8일 발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다시 얘기한 걸 보면은 이 백신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의식을 하고 조금 더 민심을 다독여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사실 백신이 있어도 불안한데 백신 자체에서도 크게 진전된 게 없다면 국민들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 중에 셀트리온이 개발하던 이제 치료제 문제가 네. 당분간 이제 공급이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서 네. 이제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아이고, 나왔는데 치료제는 우리가 많이 희망 걸었던 분야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정부가 이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백신과 치료제에 상당히 희망을 걸었던 부분도 있는 것인데 네. 이거에 대한 평가도 차후에 이게 어떻게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등에 대해서 예. 명확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치료제보다는 애초부터 백신이 게임 체인저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치료제도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만 백신 쪽에 좀 더 무게를 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좀 이 과정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8, 9월 정도까지 시점에 봤을 때 한국 정부의 선택이 그렇게 나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잘 나가는 백신이었습니다. 대량 네. 생산도 용이하고 원래 벡터 백신이라고 해서 개발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던 것이었고 단가도 낮고 유통도 쉽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선호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임상에서 좀 삐끗하면서 그리고 네. 화이자 모더나가 치고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던 건데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선구매를 하지 않았냐 거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았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안전성이라든지 효과가 검증 안 된 백신을 도입을 했다가 배송이라든지 보관 또 접종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고 막 버리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질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일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움직였다고 보여지고 그 선택은 좀 불가피한 측면에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좀 문제점이라면 이제 지난 11월 17일에 박능후 장관이 화이자 모더나가 오히려 우리한테 재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차라리 그때 조금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아서 예. 좀 그 협상에 더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이 정도의 그 점이 이제 네. 와서 보니 아쉽네요. 그 정도의 아쉬움은 예.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한국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던 측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꼭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 네. 용량 절반을 줄여서 투약을 했다가 그게 효과가 더 높았다라는 게 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적정 용량을 맞춰서 임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미국은 네. 아니더라도 영국, 유럽 이쪽에서는 내년 초쯤에 임상 승인이 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위탁 생산도 가능하고 해서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한. 반면에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원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네. 생산 설비를 새로 갖추는 것도 어렵고 이런 또 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다양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약들을 더 서둘러야겠지만 꼭 네.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걸 좋습니다.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언론 보도를 보면 신종플루 때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과다하게 이제 확보해서 버렸다 또는 뭐 이렇게 반품했다 이 문제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문제라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차라리 그게 아니라 이 버리더라도. 방역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는 네. 나라를 바스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빙하가 준비해 오신 소식 어떤 뉴스죠? 변창흠 막말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정신분석, 정파성, 계급성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이유들이 많아요. 네, 이 뉴스가 약간 보잘것없기도 해서 제가 거창하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당시의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에 개최된 부장회의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규정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김군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김군, 그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변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논평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서는 변창흠 후보자의 막말이 도대체 뭡니까? 이 서울시 그러니까 이제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의 회의록을 공개를 한 건데요. 네.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종류의 막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들은 이제 구의역 사고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들었다. 마치 서울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아유, 그때 사망할 때 가방 안에 컵라면이 있었고, 네. 그거 먹을 시간도 없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일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 이게 실제로 한 말입니까, 이게? 실제로 한 말이니까 회의록에 써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보이고요. 또 다른 건요?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의 쉐어하우스 형태의 주택에 공유 식당 여럿이 모여서 밥 먹는 네. 이거를 여럿이 해먹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는 이 공유 식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 안에 대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밥은 먹기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뭐 미쳤다고 사 먹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행복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예.
뭔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으쌰으쌰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달라고 하면 난감해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구청에서 이렇게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라고 하는데 네가 이걸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경단체에 이 내용을 슬쩍 줘서 떠들게 좀 하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럴 때 생각나는 표현이 있어요. 염장을 지른다. 네. 그러지 않아도 못 사는 사람다고 자기가 얘기한 그 못 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염장을 지른다. 집 없는 사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아유, 보는데 나 참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예. 그것은 이제 첫 번째 막말 구의역 사고의 경우에는 이 구의역 사고가 커다란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알아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맥락이었고요. 두 번째 막말 이제 주택 내 공유식당 설치하는 거 이거는 그 안은 실효성이 없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막말은 일단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이른바 훼손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그린벨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녹지가 유지되어야 되는 공간이 훼손된 그런 지역을 복구를 한 네. 여기다가 지자체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하고도 얘기를 해봐라. 예. 이 얘기를 하는 차원의 그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맥락은 알겠어요. 예, 그렇게 또 이유를 댈 것 같아요. 근데 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뉴스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좋은 얘기도 왜 이렇게 꼭 표현을 하는가.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정신분석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가 고안한 이 개념에 보면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는데 예. 슈퍼에고와 에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도덕적 차원이냐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남이 욕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냐 예.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즉 아하. 윤리적인 결심이냐 어떤 도구적인 결심이냐 이런 건데 예. 지금 변창호 후보자의 구의역 관련 발언이라는 거는 예. 남들의 정치적 문제로 삼으니까는 우리가 그런 사고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의 인식은 이 에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식이다. 이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심리학에 관심 많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처음으로 그 특성이 드러나고 네, 있어요. 심리학을 3년 정도 배우고 대학을 때려치게 됐습니다. 심리광. 예. 야, 이게 에고와 슈퍼에고의 문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점 아닙니까? 자, 그럼 결국 양심의 문제다, 뭐 정신의 문제다 이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앞으로 청문회 앞두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뭐 청문회에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또 정파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변창 후보자 발언을 보면 예. 시장이 비난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남의 눈이 두려운 이유도 박원순 시장의 치우쳐진 정파성 때문에 이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변창 후보자는 또 어떤 사건하고 연루가 되어 있냐면 이른바 SH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SH공사 내 직원들 중에 박원순 당시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거를 분류했다는 사건인데 본인은 여기하고는 전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결국 이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즉 너는 누구의 편인가라는 문제에서 항상 이제 판단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특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 누구의 편이냐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 편이냐 부자 편이냐 이 질문까지도 가능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한 막말 표현들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공감한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타자화하고 예. 예? 그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계급성의 문제겠죠. 그래서 계급이라는 게 뭐 군대가 아니고 군대에서 일병, 이병이 아니고 예. 네, 이게 지배자냐 피지배자냐 또는 이제 어떤 자본가냐 노동자냐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 봤지만 가난한 사람은 사실 싼 음식을 더 자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해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타자화한 거고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SH공사가 주관하는 건설 현장에서 주 40시간 노동을 건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공기를 단축하고 싶고 건설 노동자들도 돈을 벌고 싶은데 주 5일 왜 하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차라리 돌관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기 어려워지다. 돌관 작업이라는 건 24시간 내내 현장을 굴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건 노동자 편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발언은 또 발굴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Yeah.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로비에서는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지도위원이시죠. 복직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일 차입니다. 그 현장 연결해서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심진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심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예, 24일 차에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몸무게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예. 제가 매일 아침 얼굴을 보는데, 얼굴은 좀 그렇게 좀 안 좋아진 걸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의사 선생님 오고 가셨는데, 예.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보시더니만 살이 그 처번하고는 많이 빠졌다면서 얼굴이 조막티만한 게 연예인 얼굴이 됐다면서 그런 아이고. 말씀하고 가시네요. 예. 최근에는 좀 허리가 좀 아파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근육이 빠져서 그렇지 않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산도 많이 예. 지금 추울 텐데 어떤 심정이 드세요? 예, 그 단식 처음 이제 단식 시작할 때는 제가 11월 18일 날 예.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집회 이후에 회사하고 협의가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예. 협의하기 위해서 신관에 들어왔다가 예. 지부장하고 같이 들어왔다가 회사에 변화된 입장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회사에 변화된 입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이제 여기에 한번 눌러 앉자. 예.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서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 집회 현장에서 김진숙 동지가 그냥 지금부터는 김지도로 저희들 예. 부산 그렇게 하시죠. 지역에서는 김진숙 지도위원보다 김지도로 가거든요. 네. 예, 김지도가 했던 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암이 재발했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한 4, 5일 전에 미리 알았는데 예. 그때 집회 속에서 제가 김지도가 이제 더 이상 투쟁할 수 없으니 제가 김지도가 되겠다. 네. 제가 지회장인 제가 제2의 김지도가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 눌러앉은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내가 35년 해고됐다. 그럼 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상황에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고민한 결과가 단식 이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부장 동지는 그래 하자 그러니만 바로 그냥 예. 단식을 감행하시네요. 그게 벌써 전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 조금 그래도 마음가짐에 그러니까 18일 날 들어와서 25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18일 날 저녁에 누워있으면, 신간 로비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해보자라면. 알겠습니다. 그런 자, 생각을 했고요. 예. 자, 김지도 지금 예. 정년이 보름밖에 안 남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직해도 사실은 보름밖에 근무를 못 하시는 건데 회사는 아주 요지부동입니까? 못 받겠다고? 지금 현재는 못 받겠다고 요지부동이죠. 네. 회사 입장은 좀 이거 과거부터 설명하면 정말 2003년도에 아마 김지각제구 연사구 예. 투쟁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예. 그때 당시에 11월 달에 서울 노동자대회 가서 아마 거의 수년 만에 화염병이 날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회장님, 그 예. 경과는 저희가 예. 일전에 자세하게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예, 바로 질문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회사 입장은 네, 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복직 경총이 반대해서 복직을 못했고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산업은행위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 이제 복직이 아니고 이제 정년 퇴직됐으니 네. 우리 복직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산업은행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런데 네. 산업은행에 물어보니까
산업은행은 노사관계에 개입 안 한다. 예. 그리고 또 회사에서 누구 뭔 소리고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배임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배임의 전부 안 세대를 된다, 안 못하고 된다, 안 있습니다. 된다 이러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KO를 바라는 마음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예. 곧 그 희망차들이 내일 부산으로 달려간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사가 진행됩니까? 예, 예전에 이제 희망 버스 형식으로 예전에는 뭐 희망 버스를 타고 전국적으로 희망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한진중공업 들어와서 뭐 무대를 차리고 문화행사 위주로 하루를 같이 그렇게 보내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이 노동자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서 예. 버스 운행이 이제 거의 의미가 없고 또한 이제 집회나 문화행사도 예. 이제 모여서 하는 행사는 불가하기 때문에 예.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아, 그렇군요. 우선 예, 국가적 위중 상태니까 방역 수칙이나 그런 거는 철저히 이제 준수하면서 두 곳의 준수하고. 집결지에 모여서 알겠습니다. 저기 예. 350여 대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 내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뭐 9년 전 희망버스와는 물론 틀릴 거고요. 뭐 예. 멀리 경기도 강원도 뭐 아주 멀리서 올 겁니다. 아마 350대 이상 올 겁니다. 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우리가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희망버스는 희망 부릉이는 희망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네. 김지도가 뭐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투병 중인데 뭐 IT 강국인 뭐 대한민국에서 네. 뭐 유튜브를 뭐 생중계할 거니까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 희망을 받아서 빠르게 건강 회복하고 저희들 복직투쟁 끝까지 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좋은 말씀 예. 남기셨습니다. 자, 심진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님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김진숙 위원장 남은 보름간에 이 단식 투쟁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